여기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주변에 수요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거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더 많다. 여기는 주거보다 일자리가 훨씬 많이 들어오는 개발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영향을 아마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 시티가 들어오면 아마 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마북동인데 여기 위치가 뭐 입지가 아주 좋은 곳은 아니에요. 네, 참고로 한번 보시면 이쪽에 GTX가 생기잖아요. 그쵸? 구성역 여기에 GTX 용인역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물론 이렇게 걸어가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영향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플랫폼 시티도 생기잖아요. 그쵸? 플랫폼 시티는 여기 아파트 단지가 생긴다고 오해하시는데 아파트보다는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고급 일자리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인 플랫폼 시티는 약간 판교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앞으로 일자리가 되게 많아질 테니까 여기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주변에 수요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거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더 많다. 여기는 주거보다 일자리가 훨씬 많이 들어오는 개발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영향을 아마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백도 마찬가지죠. 플랫폼 시티가 들어오면 아마 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완전 이득이죠. 여기에 있는 요 아파트인데 사실 입지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뒤에 이렇게 골프장 있고 여기 주변에 칼빈대학교 바로 옆이죠. 근데 대세권이란 말은 없잖아요. 그쵸? 대학 바로 옆에 있다고 뭐 그렇게 좋을 건 없잖아요. 초품화가 좋지. 뭐 대품화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고품화도 없고. 초등학교가 가까운 게 좋은데 초등학교가 여기가 제일 가까운 것 같네요. 좀 멀어요. 네, 이건 좀 단점이고 입지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쪽도 약간 언덕 위쪽이고 여러모로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좀 언덕 올라가는 쪽이죠. 네, 언덕을 좀 올라가야 네,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나온다. 네, 요게 좀 아쉬운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동마을 쌍용 아파트입니다. 여기 근데 대형 평수예요. 대형 평수 치고는 가격이 저렴하죠. 네, 6억 초반대 최저가니까 133제곱미터 얼마 정도 하나 한번 볼게요. 여긴 다 대형인 것 같아요. 대형밖에 없습니다. 단일 평수네요. 심지어 단일 평수면 좋은 게 주차가 되게 편해요. 그래 세대수도 많지 않죠. 네, 340세대. 그러니까 대형 평수만으로 돼 있고 세대수가 좀 적은 편이니까 나중에 좀 팔 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건 참고 삼아 아셨으면 좋겠고 지금 호가가 5억 3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5억 1,500에 최근 거래가 한 건 있었네요. 거래가 되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팔고 싶은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여기도 매매 보면은 뭐 매물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1년 2개월 만에 한 건 있었어요. 한 건. 진짜 거래가 없죠. 네, 작년 4월에 2건 있고 1년 만에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도 2건, 올해 한 건. 거래가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제가 400세대 최소한 400세대 이상인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거래가 잘 활발히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싸게 던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도 수요가 좀 한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이런 거는 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잠재 수요도 많고. 하지만 대형은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지가 떨어져도 나는 대형. 이런 분들이 사겠다고 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게 좀 단점입니다. 평수는 한 50평, 51평 정도 될 것 같아요. 52평이네요. 네. 구조는 뭐 50평대가 저는 제일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50평대 중에 구조 나쁜 데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타워형은 좀 이상한 것도 있긴 한데 대체로 다 좋습니다. 마통풍 구조에 방 4개, 뭐 화장실 2개, 뭐 포베이, 뭐 나쁜 거 하나도 없죠. 네, 제가 좋아하는 구조는 다 갖췄어요. 네. 구조는 흠잡을 게 없고 연식은 2002년식 21년 정도 됐네요. 신축이라고 막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지하 주차장하고 연결은 안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매매가 그래도 꽤 있죠. 매매가 꽤 있는데 거래는 잘 안 됩니다. 네, 요게 좀 단점이다.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실거주 목적이니까 취득해야지. 근데 나는 여기서 오래 살 거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대형 평수보다는 좀
좀 적당한 평수에 세대수 많은 데가 여러모로 그런 면에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시세는 한 5억 초반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5억 3천만 원 호가가 있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건 제일 비쌀 때 작년 10월에 가격이 나온 거라서 6억이 넘죠. 네, 당연히 유찰됩니다. 여기서 유찰이 안 되면은 아마 미납할 거예요. 일반 매매가 5억 3천만 원에 나온 게 있는데 6억이 넘는 이 가격에 낙찰받을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네.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이렇게 나오면은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는 거예요. 네, 깨끗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다음 기일이 언제냐? 다음 기일은 9월 14일. 네, 이때는 4억 3,750만 원이니까 네, 제가 이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지금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사는 지금 하고 입찰은 다음번에 해야죠. 이때 한 4.4억 정도 되니까 요러면 충분히 입찰해 볼 만 하잖아요. 지금 올해 한 건 거래 있었던 게 5억 1천만 원이었고, 그리고 호가 중에 제일 싼 게 5억 3천만 원이었거든요. 4억 4천이니까 4억 후반대에 받을 수 있으면 만약에 한 4.8억 정도 받는다. 요 정도면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래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고 52평 아파트인데 4억 8천이면 요 정도면 되게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5억 미만 같은 경우는 디딤돌 대출 되잖아요. 디딤돌 대출이 되면은 이자가 2% 정도입니다. 네, 이거는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니까 대출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주택자고 이 집을 낙찰받고자 하시는 분은 디딤돌 대출을 꼭 알아보시고 받기 바랍니다. 네, 대출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단점이 있다면 2층인 거, 2층인 거는 좀 단점입니다. 실평수 40평, 뭐 구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면에서는 남양이고, 네, 다 좋긴 한데 입지가 좀 많이 아쉽다. 평수가 입지를 커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네, 그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좀 가격이 저렴하죠. 하자가 있는지도 좀 볼게요.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초원마을 네, 성원 상대빌입니다. 네, 여기도 기흥구 언남동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도 솔직히 입지가 뭐 아주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곳이죠. 그래도 뭐 아까 거기가 여기였잖아요. 여기보다는 그래도 여기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신갈역하고 조금 더 가깝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분당선 이용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걸어가긴 좀 멀 것 같아요. 한 20분 걸릴 것 같은데. 걸어가면 거의 맞췄죠. 19분 걸리죠. 이 정도 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지하철 이용 가능권이죠. 20분 이내면 이용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여기는 세대수가 아까 거기보다는 그래도 훨씬 많습니다. 여기는 860세대, 세대수가 훨씬 많죠. 그리고 여기도 대형이네. 105제곱미터.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제일 싼 게 5억 8천만 원. 평은 한 38평. 아까는 52평인데 5.3억이었죠. 근데 지금은 38평인데 5억 8천이죠. 그러니까 입지는 아까 거기보다는 여기가 네, 좋긴 합니다. 여러모로. 구조를 보면 뭐 그냥 조금 여기가 또 연식은 그래도 더 새 거네요. 18년 정도 됐습니다. 그냥 뭐 3베이, 최신식 아파트는 아니에요. 3베이에다가 방 3개. 방 3개는 좀 아쉽다. 38평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84만 돼도 방 4개씩 나오니까 네. 3베이에다가 마통풍 구조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구조는 그냥 제 기준으로는 약간 별론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뭐 한 60점 정도? 구조는 조금 여러모로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거래가 한번 볼게요. 5억 9,100만 원. 대략 한 5억 후반대, 5억 초반대, 그냥 5억대 정도 생각하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4억 9,700만 원이니까 좀 싸게 나왔죠. 그리고 권리적으로 하자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뭔가 성함이 써 있으면 임차인이 있는 거죠. 일단 한 집에 임차인이 둘일 순 없잖아요. 그죠? 이게 뭐 도시 보증공사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보증공사니까 여기에 있는 임차인분이 여기에 보증, 그 전세 보증보험 같은 거잖아요. 이분은 이미 나가셨고 권리를 이쪽에 넘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역전세 났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보증공사에서 받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다 받아갈 것 같아요. 4억 5천만 원이고 더 일찍 대항력 있죠. 그리고 뭐 확정일자도 뭐 일찌감치 돼 있고 12월 15일보다 빠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임차인은 아마 이사 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공실일 것 같고, 보증공사에서 임차인 분에게 돈을 먼저 다 줍니다. 그리고 보증공사는 이렇게 경매 통해서
돈을 이렇게 회수하게 돼 있거든요. 4억 5천만 원이니까 이건 뭐 다 받아갈 것 같고, 그러니까 명도는 되게 쉽겠죠. 이미 공실이니까 명도는 되게 쉬운 물건이다. 명도 난이도 최하. 그냥 다 비워져 있는 그런 물건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자가 전혀 없고 명도 난이도 최하.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명도가 너무 무서워요 하는 분 있잖아요, 그쵸? 명도 두렵다 이런 분은 뭐 이런 거 받으면 돼요. 임창인 얼굴도 볼 일 없는 그냥 뭐 너무 깨끗한 물건,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층도 좋네요. 1403호. 시세는 거래가 많진 않지만 시세는 5억대 정도 되는데 5억 후반이었어요. 최근 거래가가 한 5.9억 정도 됐거든요. 호가는 한 5억 8천 정도 됐던 것 같고, 근데 4억 9,700만 원이니까 만약에 이거를 5억에 받는다 그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감상 좀 해볼까요? 요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2005년식이니까 뭐 아주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죠. 20년은 아직 안 됐으니까 요렇게 생긴 아파트다. 구조도 아까 본 거랑 뭐 똑같죠? 3베이에다가 뭐 제가 좋아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방이 좀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지만 뭐 가격이 저렴하니까 5억에 받을 수 있으면 완전 땡큐고, 한 5.5억에 받아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5억 후반이면 조금 애매하고요. 5억 후반에는 그냥 일반 매매로 사는 게 낫죠. 그런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권리적으로 하자는 아주 아예 없고 명도도 난이도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비 납부도 보증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문제될 거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1억 3천원은 좀 이상하고 한 3억 3천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5억 3천원에 샀다, 전세를 3억 3천원에 놨다, 그러면 내 돈이 한 2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쵸? 2억에 용인에 있는 그래도 중대형 아파트 투자하는 거니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베스트 투자인지는 뭐 모르겠으나 그건 뭐 본인이 판단하셔야죠. 투자금이 많이 들지 않는 중대형 투자인 것 같아요. 용인에 이런 데가 사실 되게 많아요. 여기도 엄청나게 큰 데죠. 70 몇 평짜리인데, 예전에 제 공세동 여기는 좀 자주 경매 나오는 곳이라 제가 설명 자주 드렸죠. 그런 곳입니다. 요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가 좀 자주 나와요. 여기가 좀 사연이 많은 아파트라서 아마 그 성원 상대뷰 뭐 여기 많이 들어보셨죠? 건설사가 망했어요. 그리고 이거 짓다가 중간에 부도 나는 바람에 여기가 되게 사연이 많은 그런 단지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가처분도 많이 다 걸려 있는 데가 되게 많고 뭐 그런 단지예요. 단지 설명 잠깐 드리면, 특이한 게 여기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 아시죠? 여기를 걸어서 바로 갈 수 있어요. 연결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로드뷰 나오나? 나오네요. 여기로 가시면 여기 조그만 틈 있잖아요. 일로 가면은 기흥 휴게소랑 연결돼 있어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여기 주민들은 실제로 여기 있는 휴게소도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이쪽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부동산 하나 있고,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편의점은 없네. 이 부동산만 하나 있고 상가 이용이 되게 어려워요. 여러모로 좀 다 멀거든요. 약간의 좀 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옆에 좀 기흥 호수가 이렇게 되게 크게 있지 않습니까? 기흥 호수 옆에 있는 섬 같은 느낌? 섬은 아니에요. 섬은 아닌데 어디 가려면 좀 걸어가기가 좀 다 애매해요. 그리고 뭐 장점은 코스트코가 엄청 가깝다는 거. 코스트코 걸어갈 수 있긴 한데 코스트코 걸어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짐 잔뜩 들고 어떻게 걸어 다니겠어요. 걸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멀진 않아요. 기흥 휴게소도 걸어서 갈 수는 있어요. 여기에서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합니다. 여기는 구조가 70평, 80평 뭐 이렇게 초대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차는 상당히 널널합니다. 그게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그리고 여기가 앞동이 있고 뒷동이 있는데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1동은 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여기 101, 102, 103, 104, 105는 호수뷰 나오는 데가 좀 많아요. 안 나오는 데도 있지만 여기가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 여기 정도면 뭐 다 좋은데, 여기 경매 물건 나온 게 여기 106동이고 106동과 107동은 사이뷰로 호수가 살짝 좀 보이긴 해요. 사이뷰로 본다. 시세는 106동과 107동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원래 더 저렴해요.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06동의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현재 하락장이라서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제일 싼 게 8억 5천. 이거 내려갔다가 다시 좀 올라간 것 같네요. 거래 자체가 뭐 너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네, 거래가 너무 없네요. 그쵸? 거래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조가 저는 대형 평수보다 이게 더 구조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같은 구조거든요. 네, 평수로 70평짜리. 이게 같은 구조인데,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막 다 대리석으로 돼 있고 되게 좀 고급지게 돼 있어요. 인테리어는 그냥 방이 4개고 화장실 3개 그리고 70평. 사이 뷰가 나올지는 이따 동호수 한번 볼게요. 기흥 호수가 조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뷰가 나오는지는 네,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큼직큼직합니다. 70평이니까. 근데 80평보다 저는 이 70평이 구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80평 구조거든요.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구조 한번 여기에 나오는 게 정확하니까 아까 그거보다 이게 더 구조 좋은 것도 같고 똑같은 것 같네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방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방 있는 거 거의 못 봤거든요. 그냥 방이 한 4개 정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화장실은 3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 3개, 방 4개. 그리고 이쪽으로는 뷰가 원래는 나오는데 앞동에 가로막혀서 네,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5층이면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사이뷰가 좀 나오긴 하겠는데요. 네. 여기잖아요. 545. 45라서 조금 사이뷰가 나올 것 같아요. 5층이라서 뭐 뻥뷰는 아니겠지만 약간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고가가 있습니다. 여기 고가가 있어가지고 5층이라 이게 좀 애매한데요. 층이 좀 높으면 사이비가 확실히 나오는데 여기 기흥 호수가 있잖아요. 네. 호수뷰가 나오면 아무래도 뭐 여러모로 좋으니까 사이뷰라도 여기 이게 살짝 보이는 게 이게 백육동이거든요. 5층이라서 네, 뷰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단지 내 뷰? 네, 단지 내 뷰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보이겠죠, 뭐. 단지 내 뷰는 뭐 그냥 평범합니다. 뭐 특별할 건 별로 없어요. 뭐 그냥 요런 뷰 보이는 거예요. 잘하면 보일 것도 같은데 여기가 좀 높거든요. 네. 여기에서 보면 아슬아슬하게 보이긴 보일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뷰는 너무 기대는 마시고 뭐 그렇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지금 네이버 호가는 뭐 거래가 없어가지고 호가가 되게 무의미하긴 한데 8억 5천이 호가 최저가잖아요. 그쵸? 근데 현재 호가가 최저가가 8억 5천인데 경매에서는 5억 7천3백에 나왔으니까 요 정도면은 70평인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세동은 참고로 분당선이 기흥역에서 이제 좀 지선이 생긴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공세역이 어디에 생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역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기흥역 있잖아요. 기흥역에서 지금은 여기 상갈역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기흥역 쪽에서 이게 지선이 생긴대요. 분당선에 갈래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지하철 분당선 지선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건 좀 봐야 되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뭐 생기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단점은 아니니까 여기에 있는 기흥호수 뭐 뛰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엄청 넓잖아요. 이제 한 바퀴 돌면 한 10km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광활한 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크니까 그게 조금 아쉽진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70평이나 되다 보니까 청소 한번 하려면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진짜 대형 평수 살고 싶다. 9일 정도 남았으니까 관심 있으면 조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6억대만 받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정도만 받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7억대가 될 수도 있는데 운 좋으면 6억대에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매라는 게 그런 게 묘미지 않습니까? 왜 그 가격이 될 수 있냐? 대형 평수잖아요. 70평, 실평수 57평. 대형 평수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입찰이 많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운 좋으면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트코가 네, 바로 옆에 있는 코스트코를 걸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아파트다. 단점은 그냥 다 멀어요. 코스트코는 가까운 편인데 다른 게 좀 다 멀다. 휴게소 가까워요. 기흥 휴게소. 좀 독특한 입지죠. 네. 관심 있는 분은 조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임차인이 없으니까 네, 권리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단점은 1층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하철역과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도 중대형인데 중대형이 이렇게 싸? 이 정도면 1층 선호하시는 분은 괜찮지 않을까. 1층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싫어하시니까
저도 1층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 남들이 좋아하는 거 사는 게 좋으니까. 그래도 여기는 상갈역하고 되게 가깝죠. 네, 지하철역 가깝고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있어. 신갈 고등학교 있네요. 네, 그래도 뭐 초중고 이 정도면 다 가깝고 가까운데 공원도 있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라동 쪽이 입지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네, 참고로. 그래도 여기 상갈역에서 지하철 타면은 구성역까지 한 세정거장이면 가니까 네, 여기서 나중에 GTX 이용하기는 이렇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싸지? 이렇게 싼 이유를 모르겠네. 평수도 작지 않은데 101제곱미터 664세대 세대수 이렇게 적지 않고요. 제일 싼 게 현재 5억 3천이거든요. 물론 근데 경매물건은 1층이니까 감가를 더 확인해야 되는데 5억 3천, 5억 1,300, 4억 9천 4억 9천을 시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와 이거 유찰대하고 3억 2천에 나왔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층이라서 그렇지 이거는 10명 이상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 근처에 낙찰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만약에 한 4억에만 낙찰이 돼도 완전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실거래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4억대에 된 것도 이거 한 건밖에 없어요. 네, 다 5억 이상인데 와 4억 5,800인데 유찰이 됐다고? 네, 요 가격에만 돼도 사실 엄청 싼 거였는데 1층이라서 네, 그런 것 같긴 합니다. 1층이라는 리스크는 충분히 인지하시고 입찰하셔야 돼요. 세대수 664세대, 연식은 2001년식, 한 22년 정도 됐죠.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동네는 좀 구조 좋은 데가 별로 없네요. 방 3개에 3베이에 화장실 2개, 3베이. 조금 아쉬워요. 그죠? 평수가 작은 평수가 아닌데 한 39평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거의 40평인데 구조가 5구 요즘에 나오는 5구 평형이랑 네, 구조가 비슷하네요. 그건 좀 아쉽다. 그래도 가격이 워낙 싸니까 네, 이거는 입찰하시는 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한 4억에만 돼도 대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억에만 돼도 1억 이상 싸게 받는 거잖아요. 경매라고 해서 1억 싸게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 받으면은 완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은 1층이다.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네, 임차인이 없으니까 권리적으로 하자 아예 없고 내가 얼마 쓰면 될까 네, 그것만 고민해서 입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4억 5천 전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관리비 미납도 없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초중고 다 가깝고 역세권에다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네,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볼게요. 아쉬운 거는 역에서 가장 먼 데네요. 네, 112동이 제일 좋아 보이긴 하는데 101동에서부터 오는 걸로 할게요. 여기서 출발해서 4번 출구가 제일 가까운 것 같으니까 걸어가면 얼마나 걸리나 보죠. 걸어서 7분. 이 정도면 괜찮죠. 네, 분당선 걸어서 7분. 구성역까지 세정거장. 네, 이 정도면 좋지 않나요? 가격은 현재 최저가 3억대. 3억 2천만 원, 3억 초반이네요. 4억에만 낙찰받아도 아주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잠깐 광고 좀 할게요. 상가 생기초 2기 모집을 합니다. 올해 1월 달인가? 상가 생기초 1기를 했었는데 그때 인기가 대단히 좋았어요. 8월 10일 날 목요일 오전 11시에 접수 시작이거든요. 제 블로그는 네이버에다 성정길 치면 나오거든요. 네, 여기 부동산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공지에도 있어요. 상가 생기초 2기 모집. 네, 이걸 누르시면 네, 여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맨 아래쪽에 환불 규정은 꼭 확인하시고 상가생기초 2기 접수. 네, 근데 8월 10일 오전 11시부터니까 그 전에 접수를 하신 분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11시 이후에 또 접수하시면 돼요. 줌으로 수업 2번 하고 오프라인으로 현장 임장 수업 2번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녹화본 당연히 드리고요. 3기 할 때 보충 수업도 가능합니다. 정보 입력하시고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포지션이 다주택자거든요. 다주택자가 주택으로 투자를 한다. 저는 이게 진짜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사실. 취등록세가 일단 12%가 넘죠. 취등록세 내야 되고 그리고 뭐 양도세도 좀 중과되잖아요. 뭐 한시적 면제도 좀 해주긴 한다는데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가가 실제로 자영업 하실 분들도 상권을 분석할 수 있으면 되게 큰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만 해도 상가가 공실이 없었어요. 상가 가격이 제일 비쌌어요.
상가 가격 꼭지점이 작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올해 초부터 이제 공실도 조금 늘어나고 상가 가격도 고금리 영향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유튜브에 상가 특강 치면 제가 무료로 강의한 것들이 있는데, 상가 투자는 저금리 시대에 하는 게 아니라 고금리 시대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면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수익률이 높다는 뜻은 상가 가격이 낮다는 소리예요. 상가 가격이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죠. 그쵸? 모든 투자는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이게 가장 기본 원리잖아요. 근데 좀 있으면 상가 가격이 싸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상가들을 그래서 계속 작년 말부터 꾸준히 계속 보러 다니고 있어요. 저랑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가를 보면서 공실이 늘어나는지 시세 파악과 임대료를 계속 조사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거든요. 이제 정점을 확실히 지났어요. 피크는 작년 한 여름쯤이었던 것 같고, 작년 겨울부터 이제 고금리 시작하면서부터 확연히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강남역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실이 확실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 높아지고 공실이 많아지면 그때가 상가 투자의 최고 기회거든요. 상가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린 상가들, 구분 상가라고 하죠. 칸칸이 쪼개져 있는 근린 상가들이 있고, 아니면 건물 통으로 돼 있는 빌딩이죠. 빌딩은 근린 상가에다가 플러스 경영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린 상가 다 합한 것보다 그래서 빌딩이 더 비쌉니다. 빌딩도 고금리 시대와 공실이 늘어나면 빌딩 가격이 확 떨어져요. 네, 제 생각에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한 내년 정도를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공부를 충실히 해놓으면 내년에 좋은 기회에 빌딩 투자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왜 기회가 많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딩 투자할 때 전액 다 본인 현금으로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100억짜리 빌딩이다. 내 돈 20억이랑 대출을 80억 받거든요. 근데 이 대출 80억에 대한 고금리잖아요. 이자가 월세로 충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빌딩을 샀는데 내 돈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 현금 흐름인 거예요. 아니, 빌딩은 내가 수익형으로 돈 벌려고 사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대출을 이렇게 이빠이 받았기 때문에 이자가 오히려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공실이 그나마 별로 없어서 버티고 있는데 공실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자 부담이 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서 내년에 아마 경매로 빌딩이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러면 진짜 기회가 많죠. 그래서 경매를 알고 상가를 알면 내년에 큰 기회들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60%에서 70% 확률로 매우 높은 확률로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 정도면 공부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강의가 늘 그렇지만 매우 가성비 강의지 않습니까? 20만 원에 줌 강의 2번 하고 오프라인 강의 2번. 오프라인 현장에서 임장 수업하면서 배울 수 있으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한번, 동탄에서 한번 하는데 자세한 거는 이 글 읽어보면 다 써 있으니까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오전 11시 이후에는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하니까 이 글 보셨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